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0월 2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단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중장년층에 접어들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술을 먹는 또 일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좀 피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담배를 핍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먹질 않는데 아직도 담배를 펴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 하면서도 직업상 못 끊겠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상 못 끊는다는 것도 핑계거리인데, 담배를 왜 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담배가 친구 같아요. 제가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 다음에 즐거울 때나 항상 내가 먼저 찾는 게 담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는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친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내 옆에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시름을 좀 가시게 되고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도 되고, 그래서 담배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피면은 안 좋다니까 끊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이제 경제도 좀 어렵고 또 뭔가 변화가 없으면은 좀 이 전문가라는 것도 이제 살아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색깔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 제대로 된 승부적중이라는 새롭게 제가 내건 거잖아요. 한 경주라도 제대로 마치자. 이거 이제 새롭게 내놓은 이상, 그 포커스를 맞추고 갈 생각입니다. 그게 하루에 이제 뭐 50배짜리를 맞힐지 100배짜리를 맞힐지 아니면 10배짜리를 맞힐지 모르겠지만 그 캐치프레이들은 굉장히 저는 걸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승부적중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그거를 하려면 더욱더 분석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 색깔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남보다는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남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요즘은 옛날처럼 대끼리 예상하고, 예상지 마본으로 예상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능력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제가 봐도 도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데 이미 끝장이 난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미 도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뭔가 남들이 안 보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고, 거기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팬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들 제가 잘하면 다 옵니다. 제 팬들은. 제가 못해서 안 오는 거죠. 제가 잘하면 다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계속 연구하고 남들보다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마필이라도 더 복귀하고 해서 그런 예상을 한번 꾸준하게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적중 내역은 여기도 이제 쭉 나오고 있지만 이걸로 얘기를 하고, 제 소신 발표와 더불어 경마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안 돼요. 삼복승이든 삼상승이든 뭔가 맞힐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모는 뭔가 있다. 남들하고 좀 다른 뭔가 신들린 뭔가가 있다. 그리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그런 예상을 해야지. 그냥 조갑지 예상, 예상지 예상. 그냥 순서대로 그런 거 하고 맨날 맞춰봐야 10배 이하나 맞히고, 그런 예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예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책 보고 맞히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하는 예상이지, 그걸 갖고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예상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 갖고 이길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런 예상해요. 근데 못 이기잖아. 그런 예상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 맞추지도 못하면서 뭐 배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아, 대끼리는 맞히기 쉬우냐고. 지네들 3개 맞힐 때 나는 1개만 맞춰도 이기는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네들이 3개 맞히는 거는 사실상 책에 있는 거 불러주는 거 누가 못해요. 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중 내역 얘기보다는 앞으로 강타가 어떤 예상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변화에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나서 자, 일요경마 시작 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요경마는 어렵습니다. 중후반부 쪽에는 아주 그냥 빡세요. 빡세고 재미있습니다. 전 이런 경마 흐름이 좋아요. 한 경주 하다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 대경주 하면은 막 머리가 아파. 그렇지만 그 경주를 다 분석을 하고 나면 뭔가 쾌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뒤져본다고. 그러다 보면 체크하고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고 나중에 딱 봤는데 얘가 왜 안 됐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럼 이래서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쾌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일요경마가 바로 그런 쾌감이 있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배당도 있어요. 예, 적중의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또 한구라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또 일요경마고요. 자, 그래서 중배당,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볼 수 있는 일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망하는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들의 전력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나쁜 말도 없고, 뭐 6번 스카란 위치도 괜찮고, 3번 스페로도 괜찮고, 또 훈련 상태도 모두가 괜찮습니다. 8번 투어로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없지만 다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현금 마필들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마필, 현금 마필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마필이 누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본 기적의 제왕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득세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 능력 자체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 기적의 제왕이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계상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10번 매니파크가 빠르죠. 자, 그래서 1번 기적의 제왕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등짝 자체가 또 이해동 기술에서 조금 불안한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데뷔전 자체의 선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 지난번보다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간에 1번 기적의 제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본다. 자, 나머지 이제 신마들 중에서는 6번 스케란 외치 이런 마필들, 또 8번 투그로즈 이런 마필도 괜찮으니까, 또 평촌랜드 이런 마필도 괜찮고, 그러니까 현장에서까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1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부산경마 때 계속 그랬고 서울경마도 그랬지만 1경주 신마경주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1경주는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왕대장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훈련도 괜찮게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마체도 괜찮고 금강경주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나름 힘의 비축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선행승부수가 가능할 만큼 9번 타이간이란 마필이 빠르기는 한데 선행선입도 가능할 만큼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자, 이번 경시 최고의 다코스로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2번 왕대장은 이번 경시 꼭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1번 프라임 파크가 아마 당일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1번 프라임 파크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타이간 같은 마필이 선행력은 우수한데 선행을 못 가면서 종반 뚝심 부족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선행을 갔을 때 어떤 능력을 보일 것이냐. 거리 1300이라서 아무래도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니까 1300이라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또 선행을 가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태가 좋은 만큼 조심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승부처로 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후반부에 너무 이제 할만한 경주가 많으니까 꾹 참고 말았는데 이 경주도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마상기제라는 마필입니다. 등짝이 좀 불안하지만 감량 3kg의 이점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괜찮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이지만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1번 마상기제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4번 세븐 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최범인 교수가 기승을 했네요. 요 마필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을 했지만 사실상 뭐 큰 폭의 급락은 아니고 1300에 첫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선취입력 무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그렇지 이번에 거리가 이제 1000m로 줄어드는 마필이라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세븐크라운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1번 마상기제가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4경주인데 거의 대상경주급 4경주네요. 엄청 어렵네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배당을 와장창 터뜨리고 올 것이냐, 또 아니면 어떤 인기마가 안 되는 인기마가 팔릴 것이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가지고 때려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마필과 되는 마필, 또 등짝으로 인해서 강하게 팔리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노렸던 마필들이 조금씩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조금씩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6번 노얄파크라는 마필.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은 좋아 보이는데 아주 뭐 쌈팍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번 경주시 괜찮게 보는 마필은 9번 해피 선세이션이라는 마필입니다. 해피 선세이션. 왜 이 마필에게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여긴 벨라로라도 지난번에 맞췄던 거잖아요. 벨라로라 안 팔렸을 때 강타만 지렸잖아. 태간이다! 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옥녀공을 빼버리는 바람에 141배 놓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예상을 했으면 옥녀공은 여러분들이 좀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행 간다고 팔렸으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 벨라로라를 보기가 힘들었던 경주지. 벨라로라를 강대가리라고 개거품을 몰고서 했는데 그걸 못 맞춰준다면 난 끝나고 나서 한 방만 더 가져왔으면 옥녀봉이거든. 옥녀봉하고 얘하고 이렇게 헷갈린 거니까. 짜증나더라고. 진짜 끝나고 나니까 정말 짜증나요. 9번 해피 센세이션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 거는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능력을 끌어냈어. 근데 그 능력 신장을 보여준 주 원인은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만필의 주특기였던 우수한 추임력이 계속 하강을 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페로비치니까 완급 조절을 하면서 선행력이 소폭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임력을 이번에 부족했던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6번 노얄파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사실상 아주 빼어난 선행력은 아니거든요. 거리는 1300이고 그렇다면 페로비치의 등장이라면 충분히 완급 조절을 통해서 이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페로비치라면 능력 신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9번 해피 센세이션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토요일 일요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부산 교차 1경주입니다. 능력은 VD배가 제일 센 것 같은데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성장 자체를 지난번 경주시에는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능력은 VD배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세게 또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1번 화이트 퀸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니까 일단 VD배가 정점인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마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본 화이트 퀸즈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루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승부처를 할 만한 경주가 많아요. 다 승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다 승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넌 양아치야 임마! 이기면 상관없어. 다 승부를 했는데 이겼어.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래 땡큐 베리 마치 맨날 승부만 해라. 그래 넌 맨날 이기니까 땡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승부라고 해서 져버리면 난리 개난리 입에 따다 개난리 너라는 놈이 인간이냐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물 수가 있어요. 자, 10번 미래주역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문세영 기수가 이 49조의 말을 타버리면 옛날에는 보증수표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보증수표가 아니라 부도수표라는 생각이 탁 머리가 와. 빠지겠는데 안 되겠는데 왜?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복승률이 떨어지니까 복승률을 못 지켜주니까 인기 1위면은 최소한 2차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매 경주마다 많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럼 미래지역도 봐요. 문세영이 탔을 때 6월 5일날 인기순위 1순위 그 다음에 김동수가 팔려서 인기순위 1순위로 집제전에 입상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세영 기수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 이전에 능력을 끌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술을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 미래주역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엔 충분히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3번 미래 희망 포인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두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6번 슈퍼노바이즈는 이번 편성에서는 뭐 강력한 충마로 읽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최은경 교수가 지난번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고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부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느냐. 마체가 작지만 의외로 강단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슈퍼노바이즈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5번 기막힌 질주가 당일 대기류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6번, 5번 막건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끼리만 얘기를 해주냐? 대끼리니까 대끼리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불안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승부처 얘기할 때는 왕대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추천 아닌가? 아니 그거 갖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틀릴 때 틀리대로 제가 보는 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들어오면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개새끼 말이나 하지 말지 남 사는 거 방해를 하고 안 된다고 떠들고 자빠졌어. 쌍놈 새끼 그냥 왕창 살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당연히 듣지. 말이나 하면 중간이 나가는데 그거 뭐 내가 몰라서 그거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뭐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전 뭐 그런 거 갖고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5번 레인스카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51km에 2억 등짝이면 14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근간 행보 자체는 추임력이 괜찮아요. 추임력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소폭 하강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력을 끌어내면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선행력이 멈칫한 순간에 추임력이 하강을 하면 입상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5번 네일스카이 같은 마필들을 어떻게 몰아줘야 되느냐면 이번에 빠다리가 나더라도 이 박윤규 조교사가 이런 그 작전 지시를 하면 안 돼. 야 이게 초반을 서두르면 마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혀가 이제 심한 배를 하고 따라가다가 걔가 선두권에 붙어서 따라가다가 막판에 한 발을 쓰게끔 해라.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아웃! 안 돼! 아웃! 안 돼! 그런데 반대로 야 그동안 이게 선행력이 너무 부족한데 안마인데도 이렇게 선행력이 안 나온다. 자 그런데 한 번 정도는 한번 밀어보고 싶은데 한번 밀어봐라. 그러면 원래 근성이 있으니까 뒷심이 좀 하강을 해야 되더라도 이번에 한번 선행력을 끌어내보자. 이런 작전 지시를 하면 5번 네일스카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입상을 하겠다고 마필을 끌어안고 있으면 더 이상의 걸음이 안 나와. 그게 바로 정체성이야. 그러다가 상대방들이 센 편성을 만나면 매번 이제 입상을 못하는 꼴이 되거든. 그러면 조교사가 그걸 깨닫고 이게 머리가 트이질 않으면 보이는 입상을 하는 거를 연연하다 보면 마필을 더 이상 키우질 못하지. 앞으로 이 마필이 더 크려고 그러면 크다 안 돼서 폐말을 하는 한이 있어도 때릴 때까지는 마필은 계속 때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 네일스카이는 이번에 초반을 서둘러야 충분히 뒷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작전 지시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혁 기수가 혹시나 방송을 들었으면 그렇게 타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 두 마리를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3번 갑오갑장입니다. 뭐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죠.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 자체가 선입전개를 하는데 보여줬고 이번 경주 자체에서 사실상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그러면
사실 좀 힘들 것도 같은데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7구 카우보이 캡틴이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니까 자 어찌됐든 뭐 두마필의 능력이 그래도 가장 출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3번 가보갑장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고 7번 카우보이 캡틴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이 경주는 거의 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초난타전 초대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고 개똥말이라고 생각하는 마필도 개똥말이 없어요. 이 경주에서 지금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10마리가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2마리가 빼고는 다 올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야말로 살벌한 경주지. 살벌한 경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심 아니라 조심 할아버지까지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 몽골이란 마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몽골도 괜찮아 보이는데 몽골 이강서 이번 주에 이강서가 한 번 올 것 같은데 이차기라도 한 번 올 것 같아. 아무리 보다도 한 번 올 것 같아. 2번 올 수도 있어. 이강서만 열심히 타주면. 그러면 이강서가 말을 잘 타는 기수냐? 군대 갔다 와서 말 못 타요. 아직도 견습 딱지를 못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 제대로만 타면은 올 수 있다. 견습은 벗었네. 자 어찌됐든 이강서 기수가 제대로 타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6번 몽골하게 이강서 몽골 자 이런 애가 좀 들어와줘야지 배당이 그냥 빡 씩씩하게 씩씩하다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밤에 옛날 그 동네에서 그런 게 있어요. 찹쌀집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찹쌀떡 장사들이 있었죠. 그런 향수가 서울에는 없는데 제주도는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찹쌀떡 장사를 하는데 지금도 할 겁니다. 아마 밤에 거길 돌아다니면서. 참. 그래서 어떤 그런 운치라고 하죠. 운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번 바이오블루라는 마필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경주예요. 이 마필 팔릴 겁니다. 팔릴 건데 얘가 대가리로 팔릴지 아니면 9번 가보스타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교차 4경주에서는 10번 바이오블루를 강하게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일요 7경주에서는 6번 몽골의 이강서를 강하게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제 마누라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는 좀 끼가 있다고.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제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노래 시켜서 발뺌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전문가하고 경마팬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는 시키면은 절대 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시켜서 못하지. 그렇다고 나서진 않습니다. 뭐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서진 않지만 시키면은 남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빼는 성격은 아니에요.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생긴 건 되게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못 참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자 4번 시티스타입니다. 그 중위가 좀 깨어지는 가운데서도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미국 마필 냄새가 납니다. 미국 마필들은 경기가 없으면은 빠른 주기에서도 출전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명마급의 마필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게 출전을 많이 안 시켜요.
그냥 큰 데에만 출전을 시킨다고 마피를 아끼려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출주 주기가 빠르다 느리다로 능력의 100%를 끌어낸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조금 쉬면서 적당하게 훈련을 하더라도 큰 대회만 나가더라도 그 실력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항시 연습을 하니까, 그만한 연습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경주마가 경주에 의해서 경주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주 주기를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뭐 명만하고 그런다면 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4번 시티스타가 약간 주기가 우리나라 말필답지 않게 주기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입상을 하는 거 보면 약간 명마의 냄새도 좀 난다. 이 4번 시티스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티스타를 놓고서 이번 8경주 자 한번 준비의 승부처도 멋지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때려보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빰빠라밤. 이 경주도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물씬 납니다. 뭐로 터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제 뭐로 터질 거냐가 아니라 뭐로 팔리지 뭐가 인기 많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1번 퀸스킨 좋게 봅니다. 1번 퀸스킨 왜 그러냐 일단 담화 자체가 500담화의 앞말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2세마이긴 한데 거리 이제 1200의 첫 도전입니다. 얘는 1200이 더 유리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선행력이고 이게 추임력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력을 이렇게 끌어내면 추임력이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성장 패턴입니다. 자 반대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내는 게 일반적인 성장 패턴이에요. 경주력의 성장 패턴. 반대로 선행력과 추임력이 이렇게 이게 추임력이고 이게 선행력인데 사실 이렇게 바뀌는 게 더 좋습니다. 선행력이 더 우수하게 끌고 가면서 뒷심을 발휘해주는 쪽이 능력마예요. 오리지널 능력마인데 지금 퀸스키는 추임력을 바탕으로 선행력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초반이 좀 느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뒷심은 굉장히 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퀸스킨 같은 마필들은 상당히 그 조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일본 퀸스킨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안 팔리면 땡큐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 고장 일어났음 이러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때려보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본 퀸스키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되는 마필이다. 선행마가 많아서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서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지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질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주마의 성장 패턴을 보고서 이번 교시 누가 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두 번째 필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남 신궁배는 메인 승부처에서 왜 강타가 신맘의 성장마 경주에 강한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퀸스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 왜 이 마필이 뛴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전문가 중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구경주입니다. 1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자, 바람이 분다. 자, 페로비치가 지난번에 3착으로 왔어. 바람 이빠이 불고, 야, 대가리 팔리고 3착으로 오다니, 그것도 능력을 살벌하게 끌어내고 3착으로 오더니, 그때 당시에 무대제나 미스터 마운틴이 얼마나 잘 뛰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안 갔다? 천만에 만만에 갔습니다. 이빠이 가고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바람이 분다는 이번에
사실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의지가 어떻게 1000만 배 정도 승부 의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겼던 놈이 누구야? 바로 외곽게이트의 9번 미스터 마운틴. 나가 강력한 대가리야. 대가리.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왜 이런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냐면 평균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미스터 마운틴이 평균 능력이 이렇게 여기인데 이만큼을 끌어낸 거야. 이만큼을 끌어냈으니까 여기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능력에서도 이만큼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만큼을 무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반대로 왜 일본은 그렇게 안 하느냐? 선취력을 모두 끌어낸 게 아니라 지난번 경주 때는 능력을 똑같이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 미스터 마운틴은 선취력을 모두 같이 끌어낸 거야. 이 정점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근데 반대로 일본 바람의 분단은 선행력만 끌어낸 거야. 선행력만 내 이빨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뭐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냐면 네인스카이라는 마필을 갖고 얘기를 한 건데 바람의 분단은 페르비치가 지난번 그렇게 탄 거예요. 얘는 걸음이 한 치수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봉춘 조교사 입장에서는 페르비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야 고맙다. 걸음 늘려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걸음 늘려줘서. 바로 1번 바람의 분다가 이번에는 축입니다. 얘가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체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건데 이번 경주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나팔 소리가 아주 불쾌하게 들리는데 나팔을 기분 좋게 정성스럽게 안 부는 대로 틀릴 것 같은데 재수없게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아주 최강입니다. 왠지 모르게 좀 하강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빠르게 조숙 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벌써 왠지 모르게 되게 오래된 말 같은 느낌이 들어. 3세밖에 안 됐고 이제 9번밖에 안 뛰었는데 겁내 오래 뛴 것 같아. 한 20점 뛴 말 같아. 그게 아닙니다. 이제 9번밖에 안 뛴 아주 성장세에 거세마니까 그러니까 거세마와 순발들은 한 12전 이상 뛰었을 때 베스트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전 이상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1년이 지난 뒤에 4세부터가 성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4세부터가. 그런데 얘는 아직도 3세니까 이제 뭐 애기죠, 애기. 남자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정도. 혈기왕성한 군대가 있을 정도. 그것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왕성한 마필인데 이번 아주 최강은 이번에 세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교차 6경주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일 10경주 오늘 강태 일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예요. 10경주 1번 스모컨조가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은데 당연히 되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되는 마필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스모컨조를 넣고 코디앙 러브를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경주를 이제 다음에 이 경주 때 이제 제가 코디앙 러브를 못 가져가서 틀렸는데 그 다음 경주 때 제가 뭐를 맞췄어? 이 청상의 배를 놓고 코디앙 러브를 빼고서 지난번에 49.6배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야. 아무도 제대로 못 맞췄을 때 강타만이 맞춰드린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코디앙 러브는 갔어요. 코리아 정상이 3착으로 왔을 때 하나. 청상의 배는 보이지도 않았고. 다음 경주에 코디앙 러브 잘랐던 거예요. 스모컨조는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저는 얘를 받치기 정도나 그 정도밖에 안 봐요. 받치기.
얘를 대가리로 놓거나 단통으로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이번엔 감량 2점도 안고 있고 승급전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모컨저를 아주 세게 보는 편성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메인 승부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겁내 어렵습니다. 겁내 어려워요. 겁내 어렵다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러시포스도 괜찮고, 일단 추천을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스트롱 로드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생바닥을 때려버렸습니다. 5차 왔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번 스트롱 로드는 이번 편성에서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 자, 6번 스트롱 로드. 당시에 제가 6번 스트롱 로드에 스트롱 로드를 대가리를 놓고 소통시대하고 천막을 때렸는데 어떻게 됐어? 소통시대하고 천막이 들어오고 스트롱시대는 첫 바닥에 누워 나는 바닥을 길 거야 띠띠리띠띠띠리리리 개꾸락지 났습니다. 자, 그래서 43.5배에 놓쳤어요. 근데 당시에 대가리는 스트롱 로드였는데 천망하고 소통시대를 가져갔거든.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복수혈전. 자, 주인발 복수혈전 영웅 본색. 자, 네, 6번 스트롱 로드는 이번에 좋아요.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끝장 승부처 한번 멋진 대박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르경마 쭈글투 보셨는데 강타의 말대로 배당이 빠바바방 빵빵빵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르경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타와 함께 자, 한번 대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이다. 충성 감사합니다.